뉴스에 이렇게 대문짝만큼 났습니다. 밥도 공짜, 버스도 공짜, 월 1천만 원 수익 내는 마을의 비결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들 13분이 다녀가시고 또 며칠 전에 국회의장님 다녀가시고 김성환 의원 다녀가시고 원래 또 내일은 혁신과 포럼 국회의원들이 다녀가시기로 했는데 이 사태 때문에 이제 또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100% 투자해서 마을의 공유 자산에 해서 마을 주민들이 100% 나눠 쓰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양리 햇빛두레 발전소 그래서 1메가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월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고 매출은 한 5월, 6월은 3,500만 원, 3,6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번에 10월에 장마가 많이 져서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원금과 이자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다 순이익으로 갑니다. 운영비까지 빼고. 그래서 햇빛두레 발전소라는 거는 그 산업부가 주관하는 그 금리 지원 사업의 방식이고요. 이제 이걸 처음에 이제 제가 제안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우리 농촌을 규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뭘까 하면 제가 볼 때는 기후 위기가 될 거다. 아까 폭설 그것도 기후 위기고 우리 멸구 이런 거 다 기후 위기 문제고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또 심각하게 면세유가 앞으로 없어지거든요. 농사 전기도 없어지고 그것도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사과도 저 강원도 가는 것도 기후 위기 문제고 기후 위기가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이 식량이고 두 번째가 에너지거든요. 이 식량과 에너지 문제가 농업의 주요한 문제로 되면서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 부분도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지는데 농민들은 다 피해자예요. 대규모 자본인,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라는 게 자본과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 넣고 돈 먹기더라고요. 돈만 많이 넣으면은 12% 정도 나와요. 그 금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하려고 미치는 게 12%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기만 하면 남는 건데 근데 결국 농촌은 땅과 돈이 없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의 희생이 되면서 주민들은 다 피해자로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다가 주민이 주인 되는 방식을 연구를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구양리에는 6군데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구양리가 이제 좋은 점이 수계 자금을 받다 보니까 마을에 공유 자산이 많아요. 마을 운동장도 있고 마을 창고도 있고 마을 땅이 많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공유 자산을 활용해서 저기다가 태양광을 해서 이렇게 소득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이 산자부 사업을 하면서 햇빛두레에서 결정적인 잘한 거 제도를 하나 개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붕마다 보통 태양광을 올리면 3kg를 올리잖아요. 자가용으로만 쓰는데 3kg는 난방이나 냉방을 못 해요. 그 3kg는 작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붕 넓이만큼 30kg, 뭐 마을회관에 50kg, 농장에 100kg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로 만들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산자부가 이걸 들어줬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인데 김성환 의원이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하고 마을에 한 거를 묶어서 그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30kg 하면은 발전사업자 내야 되고 10kg 해도 발전사업자 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내면은 최소한 한 30kg 이상 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 내도 손해고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개인의 것을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로 1메가와트 이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그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뭐 내가 사업자 등록 안 내도 이장만 똑똑하면은 그냥 참여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능하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월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 동네는 구양리 행복버스라는 거를 이제 사서 어르신들이 병원 갈 때 무료로 태워다 주고 또 마을 식당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 누구나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휴일도 없이 이렇게 설날하고 추석만 빼고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여행 갈 때 지원하고 근데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보니까
돈이 남아요. 이렇게 다 쓰지를 못하고 통장에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복지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국가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 지원만, 지금 에너지공단에 그 90%로 금리 1.75%로 금리로 했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8%로 지금 금리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받아갖고 나중에 까나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이익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금융지원에서 농민들은 이런 제도는 있는데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담보력이 없어요. 농지 단어도 안 되고, 그리고 특히나 마을 공유자원 같은 경우는 새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를 잡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담보를 잡혀줄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구양리 같은 경우는 신협에 5억까지 사회적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기도는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결정하기에 따라 달렸는데 그걸 한 20억까지만 늘리면 1메가와트를 모든 마을이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주식회사가, 경기도가 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마을이 컨소시엄을 하면 경기도 주식회사가 담보가 돼주면 주민들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방법은 대기업들이 지금 전기를 살라 그래요. 마을에. 그래서 대기업한테 직접 거래를 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하면서 여러 가지 대출 방법을 찾았어요. 아, 이런 수가 있구나. 한 1년 정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로 그렇게 하고, 이제 2단계로는 지금 올해 9월 1일부터 호남 지역하고 제주도, 강원도는 개통이 없어요. 아예 허가가 안 나요. 1kW도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로 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는 그 마을에서 쓴 걸 그 마을에서 써버려야 돼. 그래서 구양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1메가 생산된 걸 1메가를 마을에서 소비하는 그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 트랙터를 구입하고, 그래서 그리고 마을에 정미소가 있는데 그 정미소에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전기를 쓰더라고요. 그 전기를 이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만들고 해서, 또 주민들도 지금까지는 쓰고 남은 걸 파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제도를 고친다면은 마을에서 쓰고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드는 게 이제 다음 단계 구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는 영농형 태양광을 해서 그 밑에 전기 트랙터를 넣어서 그 아까 친환경 전기로 도정을 해서 100% 저탄소 쌀을 브랜드로 만들자. 그래서 전국 최초 저탄소 쌀을 만드는 거. 그래서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태양광 업자들이 농촌의 농지의 영농형이라는 형태로 전기를 생산하니까 농사도 되고 전기 생산하기 좋다. 그러니까 땅에 하던 걸 농지로 옮겨오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고,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은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의 저탄소화를 실현하는 기술로서, 그리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농촌의 자립과 농촌의 전력화, 앞으로 면세유가 없어지면은, 앞으로 우리 면세유 그렇게 받잖아요. 그 30마력 트랙터가 있으면 몇 리터 이렇게 받듯이 30마력 트랙터가 있으면 몇 킬로와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농업의 전기화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이 가진 더 큰 뜻은 100kW를 600평에 하면은 30년생 나무를 475그루를 매년 심는 거하고 똑같은 만큼 탄소를 저감해요. 그래서 저 가치를 탄소 배출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직불금으로 회수하는 방법.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농지를 훼손하고 농민을 농촌에서 내쫓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이 저탄소화를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 영농형 태양광을 바라보고 그것에 맞게 쿼타를 배정하고 이 전체 주민, 농민들이 참여하도록 바꾸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귀농귀촌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kW 이런 식으로 열어버리게 되면은 도시 자본이 땅을 사면 그 다음날 농민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경농에게 100kg를 나눠준다 그러면은 업자가 들어와서
수십만 평을 인간만 빌려주면 100kW씩 다 분양해 줄 것 같아요. 다 농민 만들어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태양광도 나눠주고, 운영도 자기가 해주고,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마을 단위의 쿼타를 줘서 마을 주민들이 나눠 쓰도록, 귀농 기촌자에게도 특히나 청년 귀농 같으면은 지금 비축 농지를 줘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묵히잖아요. 왜냐하면 논에다가 콩을 심으라니까 거의 뭐 묵히는데 왜 묵히냐 했더니 직불금이 나오기 때문에 임차료보다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얻어갖고 묵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100kW 쿼터만 줘라.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100kW 쿼터만 주면 청년들이 월 100만 원씩 고스란히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20년간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귀농기촌 지원을 해나갈 수 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하면은 기본소득까지. 저는 이제 이 단계별로 1메가씩 마을에 주자 해서 5단계면 5메가 정도 되면은 평수로 하면은 6, 5, 30, 3만 평 정도의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사 지으면서 할 수 있고, 소득으로는 월 5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매달 50가구에 100만 원씩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럼 뭐 농촌도 살고 우리 국가가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을 공동체가 하는데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공유자원이에요. 구양리가 성공했던 거는 공유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에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발견한 공유자원이 농어촌 공사 비축농지가 전국에 15,000헥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양리에도 4,000평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을마다 있어요. 마을마다 농어촌 공사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다가 영농형으로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을 하면은 7.5기가와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할 수가 있고 7,500개의 구양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동안 이 태양광 문제의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임차농 문제거든요. 결국은 본질이 임차농을 농촌에서 내쫓고 임차료를 높이는 게 본질인데 임차농 문제가 없어요. 국가 땅이기 때문에. 농지를 훼손할 우려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국가가 비축농지를 농가들에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비축농지가 전체 농지의 1%인데 우리 민주당의 요구가 뭐냐면 5%까지 확보해라. 8만 평이에요. 그러면은 전국에 농촌 마을이 4만 개 있어요. 4만 개 마을에 1메가씩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마을을 이 구양리 같이 밥도 공짜, 뭐 버스도 공짜인 마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하면 아까 제일 중요한 금융을 공공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하면 그 다음 중요한 세 번째가 개통. 지금 하고 싶어도 개통이 없어. 전남북, 뭐 제주도 개통이 없어서 못 하는데 그 마을에서 해서 그 마을에서 소비해버리라는 거죠. 공동체가 했을 때는 에너지 자립이 가능해요. 하여튼 그 마을이 쓰는 정도는 생산해서 소비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얘기를 해서 이 복잡한 거를 다 마을마다 쪼개버리면 전기도 훨씬 안정적으로 되고 이 소득도 생기면서 이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획기적인 방법인데 오늘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을에 이것을 추진할 활동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4만 개의 마을에 하려면 4만 명의 각성된 마을 활동가가 있어야 돼요. 이 활동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규리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딱 가보면 몇 명의 이익으로 이게 왜곡이 돼요. 몇 명이 서류 잘하잖아요. 우리 20명 넣으라 그러면 이름만 넣고 몇 명이 협동조합 만들어라 그러면 누구는 몇 천만 원 넣고 누구는 100만 원 넣고 노인네들은 한 푼도 안 넣고 돈 넣은 대로 배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두 곳이 딱 됐는데 여주가 구양리라는 곳과 대신삼리라는 곳이 됐어요. 대신삼리는 왜곡이 됐어요. 한 분이 다 가져요. 마을분들 10분들한테 마을분들 전체한테 3천만 원 나눠주고 본인이 월 7천만 원, 8천만 원을 갖도록 본인이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을분들은 뭐 한 푼도 돈 낸 게 없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진정으로 농민이 주인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활동가들을 만들면 이 비축농지를 쓰면 이게 전국에 획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수많은 동지들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농정넷에 우리 활동가분들이 한번 뛰어들자. 제가 길을 찾았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돈이 있는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나 다 같이 혜택을 보고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어르신들이에요. 병원 가지. 밥 공짜로 먹지. 이거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꿈의 그런 정책이고 이렇게 하면은 수용성이 100%예요. 옆마을이 다 서로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농민들이 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구양리 같은 경우 태양광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우리 지붕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릴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면은 의식도 바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농정넷에서 그동안 에너지는 뭐 산자부의 일이거나 우리의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기후위기 대응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이것이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농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화와 인구 소멸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열쇠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대규모 자본들이 엄청나게 밀려올 거예요. 저 아리백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 기업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농정넷에서 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주요 과제로 함께 풀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근데 이번 제안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동안의 대부분의 태양광이 개인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를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하면은 어떤 아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법을 지금 고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적인 곳이 그동안 이제 농촌에서 하는 에너지 관점이었는데 지금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저탄소 농업 관점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영농형 태양광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하는 게 이제 한 측면이고요. 외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공동체의 큰 장점은 뭐냐면 자본과 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자원 이 비축농지를 쓰자고 농어촌공사 얘기했더니 바로 반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업용이 아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하여튼 그런 문제라든지 뭐 내줄 수 없다 이런 건데 농산어촌 에너지 자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동체가 에너지 자립을 추진할 때는 공동체에게 공유자원을 그러니까 저수지, 비축농지, 농수로, 아까 국유 임양 이 공유자원을 임대하도록만 바꿔버리면 아까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 땅이 안 들어갔어요. 첫째. 그리고 아까 공공금융을 해버리게 되면 내 돈이 안 들어갔어요. 이 전기값이 싸도 돼요. 아까 REC를 통해서 보상을 받아도 좋지만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이 전기는 자립용으로 쓰고 그 전기료가 싸도 충분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매전을 위해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는 걸 한편에는 막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대부분 과거에는 이런 접근이 야 너무 힘들다. 그 활동가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 설득해서 힘들지 않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공동체가 훨씬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급식 하잖아요. 학교급식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한 방에 공공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은 협동조합으로 하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방에 공공으로 공동체로 가버리면은 4만 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도 낼 수 있고 엄청난 공공성도 가질 수 있고 우리 농촌이 가진 자원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전환을 하고 그 과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고쳐야 되는 세세한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 농촌 지붕에 올리려면은 다 반 이상 무어가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지붕을 택하지 말고 대지인 거는 다 해주자.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인 건 다 해주자. 왜냐하면 농촌 실정에 맞춰서. 그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세세하게 고쳐야 될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돈이 아니고 제도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번 만약에 대선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선이 금방 있다 치면은 충분히 시범 사업 조금 하고 전면화 시킬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전면화 시킬 수 있다. 그 와중에 저는 사람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이 공동체를 간다는 거는 이 마을에서 봐도 마을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매일 밥을 같이 먹게 되니까. 이 엄청나게 마을 공동체로서는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활동가들을 준비시키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가스도 왜 안 됐냐, 송전망 왜 안 됐냐, 저는 같은 이유입니다. 이 마을 공동체가 자신의 전기를 팔기 위해서 송전망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아까 이 마을 공동체가 자신의 전기를 저장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필요하고 바이오매스 플랜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세트로 가면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못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주인 되면은 이거 당장 에너지 자립하려면은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목재 플랜트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ESS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를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송전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송전망 싫지만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전기를 팔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지금의 우리 문제를 푸는 중심골이다. 아까 여러 가지 저장 장치, 다양한 분산원까지도 세트로 가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